이제 여러분이 첫 시간에는 우리가 기후위기가 무엇인지, 또 기후위기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숲 생태 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부르면 대답을 하고 손을 들어요. 선수연, 진원호, 백권능. 네. 여러분들은 지의류예요. 모든 이름이 뭐라고요? 지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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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오랫동안 연구해서 2014년도에 완성한 선생님의 도안인데 이 숲으로 가는 학교를 만들었어요. 제가 숲으로 가는 학교에서 해야 될 게 10개 교실이에요. 원래는 9개 교실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특별 교실이 들어가요. 그런데 교실 이름도 재밌어요. 제1교실은 뭘까요? 여러분 교재 봐봐요. 넘기면 이 표가 있을 거예요. 나와요? 네. 몇 쪽이에요? 4쪽. 그 4쪽을 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10개 교실을 배울 텐데 여러분들 학교에 가면 과학실, 가사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특별교실. 이 숲에도 특별교실이 있어요. 선생님이 그거를 창안해서 만든 건데 제1교실은 지각과 기반화. 제2교실은 모래와 흙. 제3교실 아니에요. 제3교실 풀과 야생을 가기 전에 사이에 2교실과 3교실 사이에 뭐가 있다? 특별교실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교실의 이름은 뭐다? 흙과 풀 사이는 뭐냐면 풀이 있기 전에 흙이 있어야 되는데 그 흙과 풀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게 있어요. 이거를 제가 특별교실이라고 한 거예요. 그 특별교실에 4가지가 있어요. 그 녀석의 첫 번째를 지금 우리 첫 모둠을 뭐라고 했죠 제가? 지의류. 아까 4명 김유희 선생님과 함께 그 모둠은 지의류 모둠이에요. 자, 두 번째 모둠 얘기합니다. 어떤 선생님인지 모르니까 김대권, 선수민, 이한빈. 이 모둠은 무슨 모둠 이름이냐면 따라서 해봐요. 선태류. 선태류 모둠인데 그 선태류 모둠을 2개로 나눌 거예요. 하나는 선류, 하나는 태류. 선류, 태류를 합해서 선태류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솔리끼처럼 삐쭉삐쭉 올라오는 것을 선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우산이끼처럼 납작하게 잎처럼 퍼지는 이끼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우산이끼라고 하는 얘를 태류라고 해요. 자, 그럼 지금 부른 세 사람 이한빈, 선수민, 왜 김대건 선생님 아닌가? 네. 이 세 분은 선태류 중에 선류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태류 3조 정송 선생님, 진아영, 함주영, 함현영. 둘은 형제가 아닌가? 자매가 아닌가? 예. 자, 그러면 이 모둠들은 뭐예요, 그럼? 태류. 우산리끼류예요. 앞에는 솔리끼류고 여기는 자기들로 가져가야 돼. 이따가 나눠줄 거예요. 그 다음에 사양이 교장쌤, 기성환 아까 우리 멋지게 대답했는데 민유리, 유빈이 여기는 뭐냐? 양치류 식구들이에요. 자기 식구들이 이걸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를 양치류 식구들. 그 다음에 마지막 아인이, 병준이, 선우 해도 되는 거예요? 선생님 아니죠? 선생님. 선생님. 함께 하면 됩니다. 여기는 뭐냐? 저기 4번째 균류예요. 균류인데 더 쉽게 하면 버섯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5개 조 나눴죠? 이 5개 조에는 금방 얘기한 특별한 도감들이 한 권 가요. 이 도감이 다 비싼 건데 아껴주세요. 체험단이 아니라 제가 산 거예요. 다 제 돈으로 산 것들이어서. 그 다음에 버섯 도감이 제일 무거워요. 마지막 5조. 그리고 각 모둠별로 나무 찾기 도감이 한 권, 그리고 야생화 찾기 도감이 한 권, 그리고 개인별로는 휴대용 루페. 이게 하나씩 다 돌아가요. 루페가 뭐예요? 루페, 휴대용 돋보기. 자,
휴대용 돋보기. 그럼 이거 나가서 제가 사용하는 거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저 뒤에 우리 사무장님이나 누구는 학생들에게 교재에 받칠 책받침을 하나씩 붙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교재를 그거를 책받침에다가 부착하고 필기 도구를 챙기면 돼요. 먼저 지우리 팀 나오세요. 지우리 나와요. 얼른 나와. 자, 지우리 나오세요. 지우류는 이거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 3명인가요? 네. 4명. 자, 4명. 이렇게 가져가시고 나무 야생화도감 가져가시고 그러면 다 맞았죠? 네 사람 밖으로 나가시고요. 다음에 선태류의 선유팀 나오세요. 선유 2조 김대문센 선소민 이람님 이번 기회에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사람 나오세요. 3사람 필기도구 챙기시고 이렇게 3명이니까 휴대용 집에까지. 그 다음에 태뷰 나와요. 정동생, 진아영, 함주영, 한민영. 그러면 선생님 같이 우리 조원들끼리 갖고 그 다음에 휴대용 돋보기 4개 다양한 분들. 자, 그 다음에 4조 양치기호 팀 기성환, 김민유, 기우빈 앞으로 와요. 자, 나왔어요. 자, 이렇게 후지고 그 다음에 4개니까 요거 하나, 둘, 셋, 넷 아니시고요. 다 받았죠? 이거 다 가져가야지. 이거 자기네들. 자기네들 잘 가져가야 마지막 5조 신선호생, 박병준, 김하인. 자, 그러면 야생화, 나무 이거 안 가져갔다. 4조 양치료 소감 가져가고 네, 마지막 5조 버섯 소감하고 야생화 그 다음에 하나 둘셋 고기 휴대용 뷔페 가져가시고 다 하나씩 줘요. 저도 하나 가고 자,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양이 많죠 할 것이. 보관도 들었고 뷔페도 들었고 교재도 들었고 손이 엄청 부족할 텐데 그래도 저랑 함께 저도 있어요. 됐고 자 그러면 아까 책받침에다가 몇 쪽 핀다고? 수 나온 5쪽을 펴주세요. 5쪽을 펴요. 실내에서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하다고 지금 배웠냐면 기후위기를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그거의 한 목표에는 숲이라는 게 있어요. 숲이 하나 둘 뒤로 돌아서 저 산을 한번 보세요. 버스선이 바로 뒤는 안 보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이제 저랑 별을 볼 때 이 뾰족한 산 위로 북극성이 있어요. 이 버스 뒤에 뾰족한 산 보이죠? 그 산 위에 북극성이 있어요. 이따 저녁에 잘 보세요. 그럼 저 먼 숲을 보면 숲에 뭐가 보여요? 사람 얼굴? 벌써 가사를 다 끝내네요. 저 먼 숲을 보면 뭐가 보이냐고요? 그걸 원했어요, 이한빈. 네, 나무가 보이잖아요. 녹음이 돼. 끊겨져요? 되죠, 이제? 네. 여러분들이 숲을 보면 먼저 나무가 보여요. 그러면 표 5쪽에서 몇 교실이 보이는 거예요, 숲을 보면? 4교실 나무들이 보여요. 그런데 숲을 나무라고 생각하면 그건 제일 낮은 생각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오늘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10개 교실이나 되는 것들이 있는데 숲을 보면 나무가 보인다 그러면 이거 지금 이 느티나무만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오늘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제1교시부터 9교실까지 그리고 그 사이에 특별교실을 함께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구는 가장 오래된 게 지금 태어난 게 46억 년이니까 제가 그렇게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학자들이. 그럼 46억 년에서 가장 오래된 건 숲에서 뭐예요? 나무가 아니고 산도 아니고 고사리도 아니고 정답이에요. 땅이에요, 땅. 땅이 제일 오래된 거여야 되죠? 그래서 제1교실이 뭐라고 그랬어? 지각과 기반함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벤치 의자에다가 무거운 책들을 놓고 저랑 저기 돌담을 한번 갖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돌담. 사무장님 그 스피커 다른 거 가져다 주세요. 까만 거 마이크하고 붙어 있어요. 아니 책은 들고 도감하고 휴대용 눈배하고 실습 책만 갖고 와요. 도감이랑은 나도 여기서 할 거니까. 네, 책은 놓고. 자, 그럼 이제 교재 들고 저 따라와요. 돌담으로 갈 거예요. 지금 저 소리 무슨 소리예요? 딱따구리. 무슨 딱따구리일까? 금방 들은 사람은 딱따구리 들었잖아요. 저 소리. 오색 딱따구리나 그런 종류가 가능성이 커요. 소리로 완전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경지는 제가 못 올라왔지만 먹이를 잡으려고 나무를 쫓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잘 들리죠? 예.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서 하는 건 숲 생태 체험인데 뭘 하려고 하냐면 숲을 이루고 있는 특별교실을 포함한 10개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 이해하고 나면 이제 숲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마지막은 실내에 가서 다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결론을 맺을 거예요. 첫 번째 제1교실이 뭐라고 그랬죠? 바로 이 골짜기는 이런 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뭐가 보여요? 별이 보여요? 별. 같은 우리만 왜 이렇게 나는 못 알아듣는 별. 이게 지금 무늬가 보이죠? 줄무늬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 줄무늬가 보이는 이 암석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해볼까? 흑운모, 편마암. 흑운모 편마암이라고 하는 암석이에요. 이 골짜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수지나 나무 시내는 전부 다 화강암이에요. 아주 젊은 1억 8천만 년 된 화강암이라면 여기는 완전히 할아버지예요. 어떤 할아버지냐? 성캄브레드 할아버지인데 무려 20억 년이나 된 암석이 이 골짜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내나 수지, 송동 여기는 다 화강암이거든요. 중생대 주라기의 젊은 암석들이에요. 근데 이 골짜기는 달라요. 여기서 조금만 나가면 산동 넘어가면 화강암으로 바뀌지만 요 안쪽은 이 흑운모 편마암이에요, 여러분. 얘가 무려 20억 년이에요. 그러니까 제1교실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약 20억 년 전 제1교실 20억 년 전 선캄브리아대 이름은 흑운모 편마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숲체험을 왔는데 숲은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걸 첫 번째, 숲의 맨 밑바닥은 바로 이 지각과 기반암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저 익산의 유명한 황등화강암은 엄청나게 유명한 돌이잖아요. 그 황등화강암하고 여러분 남은 시내하고 같은 화강암이에요. 근데 얘는 달라. 얘는 이 골짜기가 그러니까 20억 년 전에 생겼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하죠. 이 숲을 그냥 나무만 보이는 게 아니라 20억 년 전부터 여기가 암석이 생겼구나. 그런데 이 암석은 흑운모 편마암이다.
우리 남원에는 태조 이성계대왕의 황산대첩으로 유명하지 여러분. 그 황산대첩의 운봉 피바위가 바로 이 돌이에요. 흑운무 편마함이에요. 이 흑운무 편마함에서 철분이 나와서 빨갛게 변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숲으로 가는 학교 첫 번째 제1교실 지각과 기반함은 약 20억 년 된 손캄브리아대의 흑운무 편마함이다. 그런데 이 편마함을 돌담으로 썼죠 여러분. 돌담으로. 보세요. 우리 마을에 돌담이 이쁜데 이 돌담을 어디서 사다가 만든 게 아니고 이 집을 만들었던 오랜 여기 정착한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 먼데부터 했을 텐데 사람들이 살았을 텐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기를 사람이 살기 위해서 밭을 만들고 집자리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굴러다닌 돌들을 전부 모아서 이렇게 경계도 짓고 집자리도 만들고 돌담도 쌓고 그래야 농사를 지으니까 그래서 돌 다 캐내야 밭이 될 거 아니에요? 논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 산촌에는 논가 밭가에 전부 다 돌담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다 캐서 모아서 이렇게 담도 만들고 내 땅, 내 논, 내 밭을 경계도 짓고 그러니까 이 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겠죠? 숲의 가장 뒷바닥에는 이렇게 지각과 기반함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구나. 그리고 이게 이제 뭘로 바뀌어야 식물이 살 수 있어요? 흙으로 바뀌어야 되잖아.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흙으로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제1교실 지각과 기반함을 하고 제2교실의 모래와 흙인데 그러면 이러한 지각과 기반함이 어떻게 여기 있는 모래와 흙으로 바뀔 것이냐 이 과정도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이 하나 생기려면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구나. 결론은 숲을 함부로 없애지 말라. 숲이 우리 지구의 기후위기를 살릴 생명인데 자꾸 숲을 없애니까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제2교실 모래와 흙을 만들기 위해서 개입하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특별교실이에요. 우리 친구들 거기 너무 뜨겁다. 이쪽으로 유빈이랑 일로 안쪽으로 와. 햇빛 직접 받지 않게 그늘로. 네, 여기로 와도 되고 그늘로 들어와야 돼요. 네, 좋아. 그늘로.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칸 가기 전에 특별교실을 손들어 봅니다. 지우류 손들어. 지우류 좋아요. 선태류의 선유. 선태류의 선유. 선태류의 태류. 그 다음에 양의 이빨처럼 생긴 입을 갖고 있는 양치류. 예, 그 다음에 버섯 균류. 지금 얘기한 이 녀석들은 전부 더럽다고 하는 것들이에요. 더럽다고 하는 거. 지금 얘기한 모든 게. 근데 더러운 게 아니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 이제 볼 거예요. 자, 20억 년 된 손캄브리아대 암석이 모래와 흙으로 가려면 이 녀석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요거 지금 요 녀석들이 보이죠, 요거. 이 녹색 말고 요거 얇은 하늘색 계통 보여요? 얘가 지구의 옷이라는 뜻에서 지으류라고 해요. 지으류. 다 같이 따라해봐. 땅지, 옷의, 종류유. 뭐예요? 지으류. 지구의 옷이라는 뜻이에요. 지구의 옷을 입고 있는 녀석. 이 녀석들이 뭘 하냐? 바위를 모래로 만들어. 이 놀라운 거를 여러분이 알면 이게 더러운 게 아니라 엄청 깨끗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교실의 첫 번째가 지으류가 되는 거예요. 바위를 모래와 흙으로 바꾸는 녀석이 바로 지으류다 그런 얘기예요. 이 지으류가 얘들을 오랜 세월 동안 풍화를 시켜요. 바위를 부드럽게 만들면서 껍질을 녹여내요. 근데 이 지으류는 식물로 들어가지 않아요. 식물 취급을 안 해. 식물이 되려면 광합성을 해야 돼요. 광합성이 뭐죠? 햇빛을 받아서 산소를 만들어내고 양분을 자기 몸 어딘가에 저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지우류가 사는 곳이 어딘가 봐요. 여기 단풍나무 봐요. 단풍나무 봤어요? 이 단풍나무에 지우류가 다 붙었지?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옆에도 봐봐요. 하얀 지우류도 있어요.
보이죠? 파란데 하얀 지유류. 그러면 이 땅바닥에 좋은데 지유류 찾아봐. 있나? 땅바닥에 여기 좋은데, 식물이 살기 좋은데 지유류가 있나 보라고.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유류는 어디에 산다? 흙이 없는 곳에 살아요. 왜 흙이 없는 곳에 사냐면, 흙은 이런 야생화, 이걸 잡초라고 하는데, 잡초는 꽃이 피는 걸 말해요. 얘는 지금 이끼잖아요, 여러분. 이게 솔이끼거든요. 선태류 손들어. 선태류 두 팀. 선태류, 이게 선류예요. 네, 선태류의 선류예요. 얘들은 식물이라고 해. 광합성 하니까. 얘들은 식물이라고 한다고, 선태류는. 그런데 지유류는 식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얘들은 광합성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녀석이 우리 숲을 만드는데 첫 번째 출발이에요. 그래서 지유류가 중요해. 자, 지유류 도감 갖고 있는 친구, 아까 지유류 갖고 있던 도감 빨리 갖고 와요. 대표로 한 명씩. 그 다음에 선태류도 가져오고. 그런데 우리 수지초 학생들 여기 봐요. 여기에 나중에 고사리가 살게 돼요. 그리고 고사리가 살잖아요. 그러면 야생화가 생겨요. 야생화가 생기잖아요. 작은 나무가 여기다 뿌리를 내려요. 그리고 오랜 세월 뒤에 바위를 쪼개버려요. 그 출발에 뭐가 있다? 지유류가 있는 거. 이 지유류는 공기가 오염되면 죽어요. 그런데 아까 실내에서 교육할 때 툰드라 지역이 있었잖아. 툰드라. 그 지역에는 이런 지유류하고 이런 선태류만 살아요. 그만큼 강한 거지. 네, 툰드라 지역에. 그래서 특별교실이 왜 중요하냐. 저 뒤에 보이는 숲에는 다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저 대나무, 감나무, 뭐 소나무, 밤나무, 느티나무 막 수없이 많이 키재기 하듯이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저 녀석들이 생기기 위해서는 이 작업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해서 이런 풀, 잡초, 야생화들이 있어야 되고, 야생화가 있고 나서 건너가는 작은 나무들이 있어요. 그 작은 나무가 생길 때까지 오래 걸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큰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여기다가 요 단풍나무 여기다 뿌리 내릴 수 있어요? 요 단풍나무가 여기에.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어떻게 살라. 뿌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뿌리가 있어야 흙이 있어야 되는데, 그 흙을 먼저 만들어줘야 되죠. 그 만들어주는 게 지유류다. 지유류 도감 갖고 왔어요? 아, 여기 갖고 왔습니다. 예, 선생님 한번 열어봐요. 우리 친구 거기 지유류 도감. 일로 앞으로 와서 보여줘요. 금방 비슷한 거 핀 거. 와, 벌써 비슷한 거 찾았네요. 들어봐요. 올려줘봐요. 자, 이거 보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는 바위꽃 탱자나무 지유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매화나무 지유하고 비슷해. 매화나무 지유류하고 비슷해. 이름이 친구야, 여러 개 이렇게 펴줘봐. 한 개씩 계속. 지유류가 이렇게 다양해요. 여러분 보세요. 수없이 많아. 이렇게 이름이 다 달라. 이렇게 수많은 지유류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보여줘, 우리 친구가. 아, 그렇구나. 엄청 다양하죠. 그래서 이런 지유류 이 다음에 얄미운 사람이 존재해서 나타나. 지유류 다음에 얄미운 자가 누구다? 선묘 손들어요. 태류 손들어요. 이 두 녀석들이 어디 있는 자리를 간다? 지유류가 있는 데만 찾아가. 아주 얄미운 존재예요. 지유류가 있다. 여기 봐요, 여러분. 이제 성장해서 여기 체험관 다시 와요. 그럼 여기엔 전부 다 이걸로 뒤덮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끼류들이, 선태류들이 있는 이 자리는 과거에 전부 다 이 지유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지유류가 있으면 야들은 뿌리가 있거든요. 자, 제가 띄워볼게요. 흙이 있잖아요, 여러분. 흙이 어디서 생겼을까? 바위? 아직 바위가 녹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 이끼류, 선태류는 단지 흙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식물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 바위에는 흙이 없잖아. 그럼 여기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이 역할을 하냐면, 이 지유류가 공기 중에 돌아다니는 먼지를 잡아요. 표면에.
이 먼지가 표면에 있다고, 먼지가. 지유류 껍데기 옷 표면에 날아다니는 먼지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 공기 중에 돌아다니는 이 선태류에 포자들이 있어, 새끼들. 그 포자들이 여기에 날아가. 그래서 번식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여기 봐요. 지유류 위에 옆에 초록색들 보이죠? 이끼류가 지금 달라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유류는 땅이 싫어서 안 갈까요? 다 땅 좋아해요. 누구나 흙을. 근데 지유류는 이걸 피하는 이유가 흙이 있는 곳에 살면 바로 죽으니까. 왜냐하면 이런 야생화나 풀에 의해서 덮여버리니까 바로 죽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 식물이 살지 않는 곳. 나무, 바위, 기왓장, 이런 지붕, 나무 껍질 이런 데 보세요. 콘크리트. 여기도 지금 지유류가 있으니까 이끼류가 달라붙었잖아 벌써. 보여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끼류가 이제 쌓이잖아. 그러면 또 이끼가 위에다 먼지를 막 또 잔뜩 잡아. 그러면 공기 중에 돌아다니는 고사리가 여기에 포자를 심어. 고사리가 이렇게 커요. 고사리는 키가 크잖아. 그럼 이 뿌리가 더 두꺼워지잖아. 그럼 여기에 이런 야생화들이 여기다 뿌리를 내려. 그럼 야생화가 올라오면 이게 얼마 안 남아서 그렇게 변해. 이거 둔 지 얼마 안 됐거든. 이렇게 바뀐 지가.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가? 말발돌이 같은 키 작은 나무들이 여기다 뿌리를 내려. 그러면서 어떻게 돼? 뿌리가 점점 이 바위를 잘라. 나무가 강해요? 바위가 강해요? 바위가 강하죠. 바위는 돌덩어리잖아. 나무 찍으면 깨지잖아. 그런데 그 연약한 나무가 여기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바위를 쪼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모래와 흙이 되는 거예요. 이 신비로운 거를 알아야 숲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일어서요. 옮길게요. 꺼내요, 이제. 노패. 휴대용 노패를 꺼내요. 짐이 많아서 복잡한데 쌤이 이렇게 휴대했어요. 그 다음 케이스에 있는 친구들은 케이스를 꺼내고 케이스 버리지 말고. 자, 이제 오후에는 밥 먹을 거 이제 망원경을 배울 텐데 렌즈도 배우고 그거 망원경의 소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는 확대경이니까. 그러면 먼저 꺼낸 뒤에 자기 손등에다가 눈대를 올려봐요. 손등에 자기 손구멍 볼 거야. 피부를 볼 텐데 올려요. 올렸어요? 자, 그러면 올렸으면 저를 봐요. 이 상태에서 붙이면 안 보여요. 띄워야 돼. 띄워야 되는데 2cm 이상 올라가면 안 돼. 2cm 안으로. 자, 눈은 이렇게 봐도 되고 갖다 이렇게 붙여도 되지만 제 털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희미하게 보면 안 돼. 선명하게 보일 때 찾아봐요. 돋보기를 누페를 왔다 갔다 해서 자기 피부가 보이게, 구멍이 보이게 찾아줘요. 자, 우리 친구들 저 잠깐 주목. 이렇게 보는 사람을 아마추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눈을 이렇게 갖다 대면 프로라고 그래요. 이렇게 밑으로 가고. 자, 이렇게 봐요, 이제 앞으로. 그러면 식물을 관찰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멀리 보는 게 아니라 달라붙어야 돼, 여러분. 이해됐죠? 자, 그 상태로 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친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이거 줘봐요. 여러분 본래 여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40배 곱하기 20mm 이렇게 써 있는데 다 지워졌어요. 40배라는 것은 배우를 40배로 본다는 거고 20mm라는 건 뭐냐면 물체와 20mm, 그러니까 2cm를 대야 초점이 맞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보고자 하는 물체를 2cm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 눈은 이렇게 보든 가까이 들든 그건 아마추어 프로 사이니까 상관없지만 물체에는 반드시 2cm 앞에. 근데 햇볕에 나가서 얘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손 불나요? 나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햇빛 불난다고. 딱 이게 초점 맞는 거리니까 해가 되면 여기 초점 맞춰서 연기 난다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망원경 이만해. 그 망원경 해를 보면 어떻게 되겠어? 눈에서 막 그냥 불이 막 타오르겠지.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햇빛으로 되면 안 돼.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특별교실에 아까 뭐까지 했죠? 자, 손태류까지 했지.
그러면 이제 양치류는 여기 현재는 안 나타났어요. 그러면 얘를 제가 갖고 왔어요. 요거 이거는 여러분 숲 체험하려고 갖고 올라갔다가 모기만 등짝에 5방을 맞았어요. 제가 여러분 숲 만든 곳에 들어가서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아까 지유류 다음에는 손태류가 달라붙는다고 그랬어요. 손태류가 달라붙으면 양치류, 양의 이빨처럼 생겼다고 잎이, 그래서 양치류라고. 그 양치류가 있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식물들이 자라요. 그런데 우리 지구에 이런 식물이 올라온 게 4억 년 전부터인데 이렇게 죽은 나무 다 어디 갔을까? 요 얘도 많이 안 됐어요. 이 느티나무도. 저 소나무나 이 나무들도 죽을 텐데 그럼 어디로 가? 땅으로 돌아가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버섯이에요. 분해자. 이 균류 버섯이 있어야만 청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교실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다? 지유류. 두 번째 뭐다? 선태류. 선태류는 선류와 태류로 나누는데 이게 선류예요. 그리고 저기 바위 밑에가 태류예요. 이제 관찰을 하려고 눕배 알려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양치류라고 그랬죠. 양치류는 저 개울 건너가면 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 요거는 마지막 균류 버섯. 버섯 도감 누가 갖고 있죠? 어디 있어요? 거기서 내버리고 왔어요? 자, 저 버섯 도감이 제일 두꺼운데 몇 종이에요, 여러분? 친구? 561종의 버섯이. 여러분 올라와서 열어줘요. 아무데나 열어서 보여줘. 화면에. 이와 같이 지금 이제 버섯 계절이에요, 여러분. 여름 7, 8월 우기가 끝나고 나면 9월 초에 이 습기를 받아서 이 버섯에 있는 포자들이 막 솟아나요. 그래서 숲에 가면 버섯의 천지가 돼. 이렇게 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버섯은 신이 내려준 선물이에요, 인간에게. 잘 먹으면 무병장수하지만 잘못 먹으면 죽어요. 독버섯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버섯은 죽은 나무에만 붙어요. 살아있는 나무에는 안 붙어요. 죽은 나무에는 얘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섯이 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죽은 거예요. 숲을 걷고 있는데 나무 표면에 버섯이 생겼어. 돌아봐요, 하늘을. 다 이렇게 죽어있어요. 그래서 죽은 거에 청소를 해주는 역할이 거의 버섯이 있나 그럽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해.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눕배를 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올라오지 말아요. 지금 뭐가 올라오고 있냐면 꽃무릇이라고 하는 꽃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보여요? 요 뾰족뾰족뾰족 올라오는 거 보이나요, 이거? 왜 안 보여요? 이거 보이지? 이런 거 보여요? 뾰족뾰족 올라오는 거? 네, 여기가 다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는 올라오지 마시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눕배를 들고 이 선유인 우산미끼, 그 다음에 지유류, 그리고 저쪽에 우산미끼가 있어요. 여기는 솔리끼고 저 우산미끼가 바위 아래 쭉 있어요. 보면 포자, 주머니도 있어. 그거를 관찰하는 시간을 갖도록